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 기본 간호 제3장 활력징후 돕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본 간호가 굉장히 양도 많고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희 수업에서는 진도를 굉장히 빨리빨리 나가시더라고요. 근데 또 중요한 내용은 많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제가 항상 수업을 듣거든요. 그리고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데 그 수업 열심히 들은 내용 여러분들과 오늘도 같이 복습하면서 이제 암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그럼 같이 복습해봐요, 여러분. 오늘은 활력징후 돕기를 배웠는데 이제 이 활력징후 돕기 중요한 파트예요. 그래서 이러한 활력 징후라는 거는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. 그래서 바이탈 체크라고도 하는데 심장과 폐의 그런 생리적인 그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의 이 바이탈 사인은 다 아시다시피 많이 나왔죠. 앞에서도 체온과 맥박, 호흡, 혈압에 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수업 진도가 나가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저는 체온까지만 진도를 나갔어요. 그래서 오늘 체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체온은 이제 바디 템퍼레처라 해서 임상에서는 피버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쓴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러한 체온은 재가지고 기록지에 기록을 할 때 반드시 흑색, 잉크까지는 아니어도 흑색 볼펜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. 당연히 흑색이겠죠. 설마 이걸 빨강색으로 특별하게 기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체온에서는 이제 정상 범위 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그 정상 범위를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정상 범위라는 거는 어떠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는지, 어떤 부위에 측정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혈액 그 순환도 왕성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에 비해서 정상 온도가 조금 더 높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특이한 건 마른 사람이 비만인 사람보다 정상 온도가 더 높다고 해요. 그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비만인 사람은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이제 몸속 지방을 태우지를 못해가지고 체온이 낮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른 사람이 체온이 더 높다는 거, 젊은이들이 기초 체온이 더 높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. 그다음에 수은 전자체온계의 부위별 정상 범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. 근데 요즘은 수은 체온계 많이 안 쓰잖아요. 그래서 수은 대신 전자체온계를 많이 쓰는데 수은이든 전자든 이제 쓰는 부위가 세 군데가 있어요. 액와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겨드랑이고요. 그 다음 구강 아니면 직장에다가 잴 수가 있는데 이 순서를 제가 액와 구강 직장으로 해놓은 거는 그 정상 범위에 그 온도가 있어요. 이 정도 들어와야 이 체온계로 쟀을 때 이 정도 범위 안에 온도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 정상 범위가 있는데 애과 부위에다 쟀을 때는 37도 3도 37.3도씨까지는 정상 범위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애과가 제일 온도가 낮아서 맨 앞에다 써놨고요. 그 다음은 구강이에요. 구강에서는 이보다 0.2도씨 높은 37.5도씨까지가 정상 범위라고 보고요. 그 다음은 직장은 온도가 제일 높네요. 그래서 37.9도씨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0.2도 차이 나고 얘는 0.4도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액과 그다음 구강 그다음에 직장이다 이렇게 외웠거든요. 여러분도 그 순서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 애과 체온을 한번 보면 애과로 재는 그 측정은 가장 안전하죠.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거니까. 근데 또 이 또한 안전하긴 하나 가장 부적합해요. 자꾸 빠뜨리기도 하고 체온 재는 사람이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애과 측정은 이제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의 경우는 애과 측정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애과는 엑실러리라고 해서 애과로 측정했을 때는 A라고 기록을 남겨놓는다고 하네요.
그래서 그렇게 남겨놓는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구강이 있어요. 이제 구강은 구강으로 재는 거는 이제 측정 전에 좀 까다롭기는 해요. 왜냐면은 입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구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는지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담배 흡연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또 호흡 곤란 증세가 있다거나 구강이나 코를 순술한 환자, 뭐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나 오한이 있는 환자들은 구강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, 대신에 복부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는 구강 측정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아까 그 애과 측정, 겨드랑이 측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, 겨드랑이 부분에 땀이 많잖아요.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이 났을 경우는 그걸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박박 닦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두들기듯 털 탁탁탁탁 닦아주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게 옳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구강 측정했고요. 그 다음에 직장으로 넘어갈게요. 직장은 이제 반드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구강 체온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직장으로 측정을 하는데, 성인의 경우는 옆으로 눕혀가지고 그 온도계를 배꼽을 향해서 꼽는 듯한 느낌으로 해야 되고, 아이의 경우는 이제 두 다리를 기저귀 이제 채울 때처럼 두 다리를 이렇게 잡고 올려서 항문에다가 이제 꼽는 거예요. 근데 또 이러한 직장은 경련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한테는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체온 상승, 그러니까 체온 측정을 하게 되는데, 여기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온이 올라서 할 때는 어떠한 간호를 해줘야 되냐면, 이거는 이제 오한이냐 발열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, 오한에 의한 열의 상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발열에 의한 열의 상승일 때는 국부적으로 뭐 그 대동맥이 지나가는 그 겨드랑이나 뭐 이렇게 가랭이 사이 그런 데를 이제 국부적으로 냉찜질을 해준다거나, 아니면 구강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도, 시원하게 해줘도 조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고,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는 거,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전체적인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적외선 고막 체온계로 넘어갈게요. 이 적외선 고막 체온계는 정상 범위가 37.4도씨까지를 정상 범주라고 보고요. 그다음에 웨이더와 이제 적외선을 쏴서 이제 돌아오는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웨이도와 반드시 일직선으로 삽입을 해야 그 적외선이 발생이 돼서 이를 통해서 웨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반사열로 이제 측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웨이도와 일직선이 되게 잘 이제 수평이 되게 쏴야 되고요. 이게 또 고열일 때는 고열을 특히 잘 잡는데요. 적외선 그 고막 체온계가.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열이 심하게 올랐다거나 할 때는 이 고막 체온계를 사용을 하면은 그 고열을 잘 잡아낸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이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, 그 웨이도와 일직선이 되게 꽂기 위해서 이제 귀를 이제 잡아당기는데, 성인은 귀의 그 상부를 잡아당겨야 되고, 3세 이하는 귀의 하부를 잡아당기면 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측정 방법이 되겠죠. 그다음에 적외선 이마 체온계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적외선으로 이마에다 대고 체온을 재는 건데, 아주 간편하고 이제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되는 단점이 있고, 또 이마에는 아무래도 땀이 잘 나는 부위잖아요. 그래서 이마에 땀이 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제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온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체온의
체온 개별 정상 범위 온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. 별건 아닌데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까 기본 그 정상 범위 온도 이것 중에 뭐 어느 것이 더 높은지 어떤 정상 범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문제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체온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맥박, 호흡, 혈압 더 찬찬히 하나씩 알아볼게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